자, 1번 문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그 각각의 집합을 원선화율법으로,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는 저 선지의 집합들을 원선화율법으로 일일이 한번 나열해 보면 되겠죠. 자, 1번 집합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홀수들을 다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3, 5, 7, 그리고 9는 8보다 크니까 이렇게 3, 5, 7 집합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집합도 원선화율법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번엔 작거나 같으니 붙었어요. 작거나 같으니 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할 때 홀수를 구하여라. 구해보면 3 들어가야 되죠? 같은 것도 포함이 되니까 5, 7 들어가고 9는 8보다는 크니까 될 수가 없어서 2번도 3, 5,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3번 집합도 봐보면 x가 홀수인 한 자리 소수라 그랬는데 소수인 거를 다 찾아보면 일단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은 소수가 아니고, 자, 2도 소수이긴 하지만 홀수가 아니라 짝수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3은 호수이면서 소수이니까 들어가고요. 4 안 되죠. 5 들어갈 수 있죠. 6 안 되죠. 7 들어갈 수 있죠. 8 안 되죠. 9 안 되죠. 한 자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끝나겠네요. 그래서 3, 5, 7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집합도 봐보면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소수를 구하여라 라 그랬는데, 자, 1은 소수가 아니니까 1보다 크지도 않고 하니까 1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요 1은 들어갈 수가 없죠. 1 안 되고, 그 다음 2는 되죠. 왜냐면 1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서 소수이니까요. 그리고 3 되죠. 4 안 되고, 5 되고, 6 안 되고, 7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그러니까 2, 3, 5,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답은 4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까지 확실하게 해보고 넘어가면 이번에는 3보다는 크거나 하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소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부터 봐야 되니까 3 되죠? 4 안 되죠? 5 되죠? 6 안 되죠? 7 되죠? 8 안 되죠? 9 안 되죠? 10 안 되죠? 그래서 3, 5, 7. 그래서 1번부터 4번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는 다르게 표현이 됐다 할지라도 이 네 개는 모두 다 같은 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자, 이 의미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P라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이에요. 근데 P는 뭐냐? A랑 B를 더한 거래요. 근데 A는 집합 A에 속하는 원소고요. B는 집합 B에 속하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는 것도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이 집합 P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준 애랑 여기 나와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합 A의 원소 3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고 집합 B의 원소 4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더해주면 P의 원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 1, 2, 3, 0과 0, 1, 2, 3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가 나온다 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답은 6이죠?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원소를 직접 해주면 되냐? 그냥 일일이 직접 다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나열해서 찾아줘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를 그려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다가는 이 집합 A의 원소를 이렇게 다 적어주고요. 위에다가는 집합 B의 원소를 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더하면 되죠. 더하면 0과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되니까 0. 자, 이렇게 바로바로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그래서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12개의 숫자들이 집합 P의 원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복되는 건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죠. 중복되는 건. 그래서 집합 P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를 해주면, 자, 작은 것부터 써봅시다.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0되죠. 그 다음에 1되죠. 그 다음에 2되죠. 그 다음에 3되죠. 4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서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된다. 그러므로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6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표를 그려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가 많아지면 그 모든 결과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 중간에 막 헷갈리기도 하고 뭐 빼먹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주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게 실수 없이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2의 n제곱인데 n은 자연수 집합. 그럼 이 x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얘는 2의 1제곱 2, 2의 2제곱 4, 2의 3제곱 8, 2의 4제곱 16, 2의 5제곱 32, 2의 6제곱 124. 맞죠? 124? 164죠. 죄송합니다. 64, 128, 뭐 256 이렇게 쭉 나아가는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합 Y의 원소는 뭐냐? 이 A랑 B를 더한대요. 근데 A도 X에 속하고 B도 X에 속한대요. 그러면은 원소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이것도 방금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뭐 표를 그려서 풀어줘도 되는데, 지금 이거는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여기 1번부터 5번 선지에 있는 숫자들이 집합 Y에 속하는 건지를 봐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봐보도록 할게요. 자, 64. 64는 이 32라는 숫자를 2번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집합 Y에 속하겠네요. 왜냐? A의 원소와 X의 원소와 X의 원소 두 개를 더해준 게 들어가면 Y에 속하죠. 그래서 1번은 64는 집합 Y에 속하는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80. 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잘 보면 이 16과 64를 더해주면 80이 나오죠. 16 더하기 64. 그래서 Y에 속하는구나. 자, 3번. 자, 96 봐볼까요? 96은 뭐랑 뭐를 더하면 되냐? 64와 32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32 더하기 64에서 Y에 속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4번 112. 112는 언뜻 봐서는 뭔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속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5번을 봐보면 128이잖아요. 128은 여기 있긴 한데 y 원소인가? 자, 64 두 번 더해주면 되죠. 64 더하기 64. 그래서 집합 y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22가 답이겠죠. 아무리 봐도 얘네들끼리 더했을 때 112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각각의 숫자들이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찾아줘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게 뭐 82, 16 더하기 64를 더한 거다 이런 게 바로바로 나는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싶으시면은 방금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2, 4, 6, 8, 이거 8이 아니라 2, 4, 8, 16, 32, 64. 128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128까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128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구해줘도 될 것 같아요. 쭉 나갈 수가 있겠죠? 자, 2, 4, 8, 16, 32, 64. 자, 점점점 이렇게 쭉 나아갈 수가 있죠. 다 더해주는 거죠. 4, 6, 10, 18, 34, 66, 6, 8, 12, 20, 36, 68, 10, 12, 16, 24, 40, 72, 18, 20, 24, 32. 여러분들은 그냥 빨리 감기 하세요. 저는 그냥 계산을 미리 안 해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자, 한 20초쯤을 앞으로 돌리세요. 야, 나왔다, 맞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표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집합 y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봐보면, 자, 하나씩 봐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보이죠? 자, 64가 들어가나? 64 여기 있죠? 오케이. 80 여기 있나? 80 여기 있죠? 오케이. 96 여기 있나? 96 여기 있죠? 오케이. 112 여기 있나? 없죠? 없는데 128 여기 있나? 128 여기 있죠. 그래서 4번이다 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뒤 페이지도 봐볼까요? 자, 5, 7, 35라는 집합이 나와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서 이번엔 대부분 좀 교과서나 부교재 나와 있는 문제들이 집합을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더하거나 두 개를 곱하는 거나 식으로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면 이번 문제는 이렇게 제가 세 개를 넣어 봤어요. 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 5 곱하기 7 곱하기 35 그냥 이거 구하면 돼요. 이런 것도 다 집합 B의 원소죠. 근데 이런 거를 뭔가 체계적인 어떤 규칙이나 요령 같은 걸 쓰지 않고 일일이 직접 다 나열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수를 하기가 딱 좋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고 수능이나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걸 풀게 되면 여러분 때는 확률과 통계가 필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통을 보게 될 거예요. 요새 확통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항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런 제가 이렇게 이 문제처럼 위에 나와 있는 체계적인 규칙이나 어떤 요령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해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구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단순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일일이 다 나열해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규칙으로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좀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앞에 문제도 풀 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 자, 그럼 표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자, 5, 7, 35, 5, 7, 35. 일단 두 번만 해봅시다. 그럼 25죠? 35죠? 어머, 너무 165, 35, 49, 245, 175인가? 175, 0, 35, 3, 7, 3, 245. 이건 암산이 안 되네요. (1225) 야, 벌써 숫자가 지금 1225가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 곱한 것끼리는 원소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또 얘를, 자, 일단 중복되는 거 빼줘야 되죠. 여기 보면은 25 하나, 이거 하나, 둘 이렇게 되고, 45 셋, 165 넷, 175 다섯, 245 여섯, 1225 일곱, 이렇게 7개의 원소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표를 그려서 25, 35, 49, 이제 여기가 165가 아니라 175죠. 175, 245, 1225 그려놓고 5, 7, 35 해서 계산을 해주면 숫자가 지금 너무 커져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물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숫자가 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야, 175 곱하기 5가 나오질 않나? 1225 곱하기 35가 나오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살짝 당황을 할 법해요. 숫자가 너무 큰데? 내가 어디 뭐 잘못하고 있나? 뭐 잘못된 건 아직까지는 이거를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답을 다 찾아주면 되는데, 일일이 이 많은 숫자를 다 계산을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 실수할 여지도 많고, 계산을 했다 그래서 또 중복되는 게 몇 개인지를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실전이었으면 이거 6개 그냥 이거 다 계산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계산을 해주셔서 답을 구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자,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더 정확하고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냐. 이 3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보죠. 5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얘도 5 곱하기 7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5의 제곱, 그 다음에 5 곱하기 7,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7, 얘도 5 곱하기 7, 얘는 7의 제곱, 얘는 5 곱하기 7의 제곱,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7, 얘는 5 곱하기 7의 제곱,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죠. 방금 나왔던 것보다 소인수 분해로 하니까 두 식이 계산 결과를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얘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이거 두 개도 서로 다르다가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 각각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한번 순서상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5랑 7의 거듭제곱의 지수로 만들어진 순서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줄 거냐.
5의 제곱을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이거를 숫자가 쓰기가 애매하네요. 밑에다 적기 쓸까요? 자, 2,0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1,1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2,1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도 1,1, 얘는 0,2, 얘는 1,2, 얘도 2,1, 얘는 1,2, 얘는 2,2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순서상으로 한번 적어서 내볼게요. 그대로 순서 그대로 2,0 1,1부터 쓸까요? 보기 좋게 그냥 1,1 2,0 0,2 2,1 1,2 2,2 네, 간격이 좀 2,1 1,2 2,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왼쪽으로 조금씩만 옮깁시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5, 7, 5 곱하기 7 이게 나와 있잖아요. 얘를 1,0 0,1 1,1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5라는 애를 1,0로 생각을 해주고 이 7이라는 애를 0,1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5 곱하기 7을 1,1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듭 제곱으로 봤을 때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니까 이것 저의 실수로 영상 끝부분이 날아가서 중간부터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더해주면 되죠. 위 나와 있는 결과들을. 그래서 더해주면 지금 2,1이 되죠. 예. 그리고 3,0이 되죠. 1,2가 되죠. 3,1이 되죠. 자, 2,2가 되죠. 3,2가 되죠. 1,2가 되죠. 2,1이 되죠. 0,3이 되죠. 이거 직접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끔찍하죠. 어느 세월에 뭐 이제 뭐 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그 계산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막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암산이 워낙 빠르고 정확하다. 나는 뭐 주산했다 그러면은 뭐 일일이 해도 뭐 답은 나올 수는 있겠네요. 야, 이거를 직접 다 일일이 직접 계산을 해봤다 하세요. 끔찍하죠? 이게 이제 지수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 지수법칙의 위험성이죠. 곱하기라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더하기로 바꿔서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2,1이라는 게 5의 제곱 곱하기 7이라는 거죠. 2 곱하기 2는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소들 중에 겹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다 따져줘야 되는데 자, 일단 2,1 겹치는 거 있나? 2,1, 2,1, 2,1, 2,1 없네? 오케이, 너 하나 오케이. 그리고 3,0 겹치는 거 있나? 3,0, 3,0, 3,0, 3,0, 3,0, 3,0 없네? 오케이, 너 두 개. 1,2 겹치는 게 있나? 여기 하나 겹치네? 겹치는 거 없네? 3,2 겹치는 거 있나?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한 세월 걸리겠죠. 이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생각을 못하면 물론 이제 이런 식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노가다로 찾아야 되는데 정말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어지간하면 진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단순 계산 노가다만 띄어야 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래도 좀 규칙이나 어떤 방법 같은 걸 찾으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단순 계산만 해야 되는 문제를 어지간하면은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들을 이제 옮겨 볼게요. 차별평면에.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1이다 라는 거 여기다 옮겨 보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2,1이니까 여기쯤 이렇게 되겠죠? 3까지도 있어야 되니까 3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2, 여기 있고 자 3,0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 1,2 여기 있죠. 지금 이 순서대로 2,2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고 3,0을 여기다 옮겨주고 1,1을 여기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1 옮겨주면 이렇게 되고요. 2,2 옮겨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2 옮겨주면 여기쯤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1,2 옮겨주면 지금 일단 여기 다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층도 옮겨주면 1,2는 이미 여기 이렇게 옮겨졌죠? 그려줄 필요 없죠. 2,1 보니까 2,1은 여기 이렇게 옮겨졌죠? 여기 옮겨졌죠? 그려줄 필요 없고요. 0,4형, 0,3 여기 와야 되니까 이건 안 그려졌죠? 새로 그려야 되는 거죠. 점. 그 다음에 2,2 2,2 이미 여기 찍혔죠. 1,3 1,3 안 찍혔죠? 그러니까 1,3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1,3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2,3 2,3 안 찍혔죠? 찍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2,2 2, 여기 찍혔죠? 3,1 3,1 여기 이렇게 찍혔네요. 그 다음 1,3 1,3 여기 이렇게 찍혔죠? 3,2 3, 여기 찍혔죠? 2,3 2,3 여기 찍혔죠? 3,3 안 찍혔네요. 3,3 찍어주면 자 총 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그래서 답이 10개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 문제는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 이것까지 발견을 했다면은 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의도한 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에 배웠던 그 집합 단원하고 도형의 방정식 단원하고 어떻게 엮을 수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를 생각을 해줄 수 있냐. 자, 일단 이 결과 1,0, 2,0, 0,의 이 결과만 한번 좌표평면 위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려버립시다. 자, 우리가 지금 표현해주는 건 이것들 다 옮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원래를 색깔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1,1 나타내고 2,0 나타내주고 0,2 나타내주고 자, 2,1 이렇게 나타내주고 1,2 나타내주고 2,2 나타내주고 자, 이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다 지금 1,0을 더해줬잖아요. 근데 1,0을 더해줬다는 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원래 나와 있는 이 점들을 X축 방향으로 1,0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려줄 필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점들을 그대로 1,0 이렇게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이고 검은색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을 그대로 1,0 이렇게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점들은 어차피 이 집합 B의 원소가 아니에요. 얘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빨간색 점들은 그냥 보기 불편하니까 지워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0,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얘는 지금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도 방금 원래 여기 나와 있던 이 상황에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이거 불편하네요 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해지죠. 방금 이 그림을 이렇게 또 옮겨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1,1 의미하는 게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도 1만큼 Y축 방향으로도 1만큼 동시에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게 이렇게 있다면 얘를 그대로 1,1만큼 이런 식으로 옮겨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점이 막 중구난방으로 찍혀가지고 보기 불편하니까 지울 거 다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위에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그리겠습니다. X축 그려주고 Y축 그렸을 때 처음에 나와 있던 이 점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점들 있잖아요. 예. 맞죠?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을 X축 방향으로도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줘버리고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줘버리고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세 개를 1만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점들을 찾아주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생각을 해내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알았으면 굳이 이 표를 그려가지고 덧셈들을 다 직접 일일이 계산을 해주지 않고 바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점 6개 그려줘 놓고 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둘 다 평행이동 시켜버려가지고 찾으면 조금 더 계산이 뭐 간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요 정도만 생각을 해줘도 어찌됐건 답을 구해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해줘서 10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더 좀 괴랄하게 만들고 싶으면 5, 7, 35로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각각의 숫자들을 뭐 17 소수,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17이랑 19랑 3, 2, 423 집합 A를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답은 일단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집합 A를 만약 7, 19, 423 이렇게 줬으면은 아무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뭐야 하고 보자마자 짜증이 나고 굉장히 괴랄해지죠. 네,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떠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규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찾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봐보도록 하죠. 자, 이차함수 fx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과 1차함수 gx x 더하기 2에 대하여 집합 ak를 이거라고 하자. 자, 이 문제는 이제 집합 단원과 1학기 때 배웠던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를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자, 다시 한번 5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A, B는 0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는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거나 잖아요. 이걸 그대로 위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fx-k와 gx-k 둘을 곱한 거예요. 둘이 곱해준 게 0이 돼요. 그러니까 fx-k 그리고 gx-k 둘을 곱해준 게 0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fx-k는 0이 되거나 또는 gx-k는 0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서 적용을 시켜보면 자, x값들을 모아둔 거예요. 어떤 x값을 모아온 거다? 자, fx-k는 0이 되거나 아니면 gx-k는 0이 되는 x값들을 다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자, 다시 써볼게요.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fx가 k가 되거나 또는 gx는 k가 되는 x값들을 모아주겠다. 즉 2차 함수 fx는 k 아니면 1차 함수 gx는 k를 만족하는 x값들, 즉 이 방정식들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다 모은 집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잘 이해가 되셨다면 fx는 k와 gx는 k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랑 gx의 그래프를 동시에 같이 그려야지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fx 파악하고 gx 파악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두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주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y는 fx, 자, 이게 y는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고 gx가 지금 x 더하기 2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y는 그림이 잠깐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림 때문에 방금 애를 좀 먹었어가지고 이쯤 하면 되겠네요. 자, y는 밑에다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fx와 gx 그래프를 같이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제가 바로 그려버리긴 했는데 확인은 사실 하고 그려야 되긴 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x 더하기 2다.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니까요. x 빼기 1과 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한 게 0이 된다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이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각각 얘를 얘가 지금 x좌표가 4고 얘가 지금 교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1과 이 4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이 교점이 각각 4,6이 되고
1,3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K가 뭐 여기쯤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교점이 1개, 2개, 3개니까 이 fx는 k를 만족하는 것 2개, 그리고 gx는 k를 만족하는 것 1개.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온다. nak가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2개가 될까?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교점이 뭐가 됩니까? 1개, 2개가 되죠. y는 k다 라는 거를 그었을 때 교점이 1개, 2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겹치는 거예요. 자, fx는 k를 만족하는 거 해 2개와 gx는 k를 만족하는 해, 이게 2개가 지금 겹치니까 몇 개가 된다? 1개, 2개가 된다. 밑으로 살짝 더 내려오면 1개, 2개, 3개가 되죠. 여기서 이거 y는 3이죠. 지금 이 상황은 겹치는 영역으로 되면 교점이 1개, 2개니까 na3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또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 1개, 2개, 3개고요. 언제 또 2개가 되냐?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꼭지점에 접할 때 이때 1개, 2개가 되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서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고요. 그러면 자,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세 순간이고 L과 M과 N의 대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소 관계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게 될 때, 즉 얘가 지금 Y는 뭔지 모르지만 접하게 되는 이 순간이 이 교점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저 꼭지점,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2죠. 그러니까 y는 2가 되죠. 그리고 자, 이렇게 또 그어줘 버리면 또 살짝 알려드릴까요? 얘가 지금 1,3이니까 y는 3이 되죠. 이때 교점이 총 1개, 2개니까 원소의 개수 2개. 오케이, 만족. 자, 그리고 다시 또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고 y는 6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자, 그 외에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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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가 되니까 딱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이 이렇게 딱 세 순간이 있죠. 이때 L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M이 크고 그 다음에 N이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L이 되는구나, 얘가 M이 되는구나. 위에다 쓸까요? 좀 보기 안 좋아서. 얘가 M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래다 쓸까요? 얘가 N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L은 뭐냐면 만나는 이 해잖아요. 지금 이게 X 값이니까 지금 해예요. 그러니까 X 좌표들, 교점의 X 좌표들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2고 여기다가 지금 0,2가 되죠.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AL은 AE랑 똑같은데 이 Y는 E라는 이 직선과 fx, gx가 만나는 이 x좌표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이 돼서 아하, AL은 원소나열법으로 나열을 해주면 0이랑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서 AM도 바로 구해볼까요? AM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y는 3인데 이 좌표가 뭔지 모르죠. 얘를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냐? 대칭성이 보이네요. x는 2로 두 개 점은 선대칭. 여기가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1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의 좌표가 3,3 되죠.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도 자, 대칭성 x는 2라는 거고 여기가 지금 2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0,6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AM이라는 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들을 모두 다 모아둔 거잖아요. 해를 모아둔 거니까. 그래서 1, 3. 그 다음에 n을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0이랑 4잖아요. 그래서 0, 4. 끝.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